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는 참배객들. 금방 시들고 비싼 생화 대신 모형꽃인 조화로 추모의 마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대전현충원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조화 쓰레기가 매년 100톤에 달해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충일 다음 날인 국립대전현충원. 마대 안엔 빛바랜 플라스틱 조화들이 가득합니다. 화물 집게차는 도로변에 놓인 폐조화 더미를 수거하느라 아침부터 정신없습니다. 현충일 하루 동안 쌓인 폐조화는 사람 키보다 높게 쌓였고 무게만 6톤에 달합니다. 유족들이 헌 조화를 쓰레기통에다 모아주시면은 그거를 저희 직원들이 수거를 해서 이 지금 쓰레기 집화장에 모아놓습니다. 생화보다 오래 간다는 이유로 사용되는 조화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져 폐기되는데 대전 현충원에서만 1년에 100톤가량이 버려집니다. 썩지 않는 플라스틱에 비닐에 감싼 철심으로 구성돼 분리수거도 재활용도 쉽지 않아 모두 소각 처리됩니다. 풍화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 발생부터 소각으로 인한 탄소 배출까지 조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자 대전 현충원도 화병의 크기를 줄이고 조화 한묶음 운동을 진행하며 폐조화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화 여러 다발을 꽂아두거나 화병 바깥에도 조화를 두는 경우가 있어 전체적인 양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묘지에 버려지는 조화가 전국에서 해마다 1,500여 톤으로 추산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추모공원 내 조화를 아예 금지하는데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조문객들도 처음엔 화려한 조화가 없어 썰렁하다는 반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깔끔하고 환경적이라며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요즘은 환경인식이 많이 변하셔가지고 훨씬 보기에도 좋고 깨끗하고 좋다라는 반응들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마음만큼이나 미래를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도 고민할 때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권을 찾아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하고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충북 청주에서 열린 평택, 천안, 아산, 오성을 지나는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식에 참석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선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세종, 충북, 충청권 광역철도 연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부여군 임천면 모내기 현장을 찾아 청년 농업인들과 직접 모내기에 참여하고 현장 농업인들을 격려했으며 부여에서 생산된 수박과 방울토마토 등으로 새참을 함께하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시장은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연 후보에 대해 부동산을 허위 매각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 구형량의 2배에 가까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팀이 연패에 빠져도 웃고 노래하며 열렬한 응원을 보내는 한화 이글스 팬들. 만년 꼴찌팀을 한결같이 응원하는 그 모습 때문에 보살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화의 홈 관중 수가 예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이 보살 팬들마저도 화가 났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티나는 리포트에선 이들이 언제부터 왜 보살이라고 불린 건지 또 어떻게 해야 이 보살 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17점을) 내줘도 한 점만 얻으면 마치 이긴 것처럼 좋아한다. 참을성이 단련된 한화팬과 결혼하면 내 결혼 생활도 행복하다. 참이 보살이라 불리는 한화팬들에 대한 속설이 다양합니다. 심지어 지난해 서울 한강 멍때리기 대회 우승자도 한화의 오랜 팬으로 밝혀졌는데 한화 팬들에게 멍때리기는 그저 일상에 불과하다는 수상소감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화의 팬들이 언제부터 보살로 불리기 시작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동안의 아픈 역사들을 되짚어보면 유추가 가능합니다. 지난 2013 시즌 개막 13연패로 1승만을 바랐던 팬들은 보살, 승리를 위해 머리까지 삭발한 선수들은 승려라는 웃지 못할 별명이 생겼습니다. 2020년엔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긴 18연패에 빠지며 수많은 보살 팬들을 양성했습니다. 이제 롯데나 뭐 삼성이나 이런 팀들이 대전에 와서 경기를 하면은 그쪽 사람들이 다들 놀라는 게 야, 한화는 성정이 이런 데도 이렇게 관중이 이렇게 많이 오냐. 한화 팬들 정말 대단하다. 지역의 야구 사랑은 대전 체육의 발자취를 기록한 대전 체육사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광복 이후 열린 전국 체육대회에서 대전 대표 야구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는 기록을 오랜 지역 체육사 중 가장 먼저 다룬 겁니다. 사실 한화가 처음부터 약팀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1986년 빙그레 이글스 창단 이후 99년엔 첫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는 등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성적인데 최근 16년간 한화의 가을 야구 진출은 지난 2018년 단 한 번에 불과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날씨가 한화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했는데 아직 그 누구도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한 성적에도 보살 한화 팬들은 홈 경기마다 경기장을 가득 메워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화의 홈 관중 수는 35만여 명으로 리그 전체 10개 구단 중 9위에 그쳤습니다. 시즌이 3분의 1가량 흐른 현재는 13만여 명으로 여전히 NC에 이어 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경기 평균 관중 수도 지난해 4,900여 명으로 7,000명에서 10,000명에 이르던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응원하는 팬심만큼은 전국구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매년 최하위권을 맴돌며 서서히 팬들도 지쳐가는 겁니다. 오늘 경기 솔직히 이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투수진이 좀 딥스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외인 타자가 차이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4년간 한화의 시즌 평균 승률은 3할 5푼 6리. 10게임을 하면 4번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팀과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있습니다. 가장 지역적으로도 가깝고 해서 그다음에 뭐 그전에 빙그레 때부터도 또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고 해서 그때부터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 아들도 죽을 때까지 한화 팬일 겁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저희 큰애를 아기 때부터 데리고 다녔는데 응원가를 어른들보다 더 잘 부르고 잘 따라하고 춤까지 다 잘 춰가지고 아이가 좋아하니까. 한화 팬들이 응원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심리학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더독에 기대하는 부분은 예기치 못한 놀라운 반전이에요. 매번 1등하고 매번 사회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보다는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더 다수잖아요. 역경을 극복해 나가고 이런 과정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투영함으로써 대리만족을 기대하는 겁니다. 언더독 현상은 투견장에서 힘이 약한 언더독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큰 개를 이기길 응원하는 마음을 일컫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을 보며 치열한 경쟁 속 살아남으려 애쓰는 스스로를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약팀을 응원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사랑받는 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성적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지역사회와 팀에 대한 애정으로만 보살 팬들을 붙잡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팬들이 외면하지 않도록 구단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22일 시의회에서 불신임 가결로 의장직을 잃은 상병헌 전 세종시 의장을 대신해 재선인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상병헌 전 의장 후임에 현 산업건설위원장인 이 의원을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임 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역시 공석인 제2부의장은 관례대로 국민의힘 몫으로 김충식 의원이 내정된 상태입니다. 대전 지역 환경단체가 대전시 의회 대청호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시민들의 먹는 물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대청호가 충청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곳인데 지금도 불법 시설물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고 매년 녹조 문제도 발생한다며 대전시 의회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음식점과 숙박업 허용 등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내일 오전 5시부터 15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를 규탄하기 위한 준법 투쟁에 들어가면서 일부 열차의 운행 차질이 예상됩니다. 대전을 거쳐가는 서울 부산행 경부선 열차와 장항선 열차 등 4편이 내일부터 운행 중지되고 일부 KTX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열차 운행 상황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토종 헬기 수리오는 군뿐만 아니라 산림청과 소방청 등에서 활용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온의 계기판 도면 등을 빼돌린 방위산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해외로의 추가 유출은 없었지만 주요 기술들이 외부로 흘러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기동 헬기로 순수 국내 기술이 집약된 수리오는 지난 30년 국내 항공산업의 역량과 첨단 기술이 모두 집약돼 있습니다. 국내 핵심 방위 산업체인 항공우주산업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35살 남성 A씨는 입사한 지 불과 보름에 만인 지난해 6월 갑작스런 퇴사를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반환되지 않은 업무 자료가 있다는 걸 알아챈 해당 업체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 결과 A씨의 외장하드와 개인 이메일에선 헬기 계기판의 설계 자료와 도면 등 업체의 영업비밀 12건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출하면 안 되는 자료인 걸 알고 있었지만 이직 직후 업무에 참고하려 했다며 범행을 자백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포렌식한 결과 경쟁업체나 해외 등 추가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달에도 60대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이나 업체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무단 유출하게 되면 각각 최대 30년과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턱없이 낮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산업기술 유출 혐의 등으로 1심의 판결을 받은 81건 중 집행유예가 32건, 무죄 선고도 28건이나 돼 실형이 선고된 건 단 5건에 불과합니다. 기술 유출 시 적용되는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감경 요소도 엄격히 제한해서 핵심 기술을 경쟁국에게 빼앗기는 일을 막을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모두 93건. 추정되는 피해액만 25조 원에 달할 만큼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지난달 서산의 한 도로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40대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중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남편 A씨에 대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산시 음안면의 한 농로 옆에 차량을 세워두고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했지만 시신 부검 결과 목 눌림으로 인한 질식사 소견이 나오며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정확한 범행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